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장소 중 하나로 꼽히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이곳은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마의 해역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자연현상의 결과일까요? 함께 그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북대서양의 서쪽에 위치한 가상의 해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버뮤다, 섬, 그리고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삼각형 모양의 광활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으로 알려져 전 세계인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실종된 이들은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아 그 미스터리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중에게 끊임없이 회자되며 이곳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켜왔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기록은 꽤 오래전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92년 신대륙을 찾아 나섰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도 이곳에서 나침반이 오작동하고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또한 거대한 불기둥이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기록하며 그 원인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초기 탐험가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뮤다 삼각지대가 본격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입니다. 특히 1945년 12월 5일 미 해군 소속의 19편대 폭격기 5대가 플로리다 주 포트로더데일 해군 항공기지에서 이륙하여 훈련 비행 도중 실종된 사건은 이 지역에 대한 공포와 호기심을 극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19편대 사건은 잃어버린 비행단으로 불리며 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터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훈련 비행 중이던 5대의 어벤저 폭격기가 갑자기 교신이 끊기고 사라진 이 사건은 수색에 나섰던 마틴 마리너 PBM 비행정마저도 13명의 승무원과 함께 실종되면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19편대 조종사들의 마지막 교신 내용은 나침반이 완전히 오작동하고 있다는 혼란스러운 보고였으며 그들은 마치 방향을 잃고 헤매는 듯한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비행기 2대의 나침반 모두 고장났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 위입니다. 라는 무전은 공포에 질린 그들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가설과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계인의 소행이다.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것이다. 거대한 바다 괴물에게 잡아먹혔다. 아틀란티스의 에너지가 영향을 미쳤다 등등. 물론 이런 초자연적인 가설들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버뮤다 삼각지대를 더욱 신비로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설,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 지역의 이야기가 다루어지면서 버뮤다 삼각지대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고 전 세계적인 미스터리 장소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와 과장, 그리고 자연현상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실종 사건들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째, 지리적 특성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로 중 하나입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무역선과 크루즈선, 그리고 남미와 북미를 오가는 항공기들이 이 지역을 끊임없이 통과합니다. 매년 수천 척의 선박과 수만 대의 항공기가 이 지역을 오가며 이는 전 세계 다른 어떤 해역보다도 높은 통행량을 자랑합니다. 통행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발생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안전 수칙을 잘 지켜도 통행량이 많으면 사고 발생 건수는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기상 조건이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대서양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허리케인과 열대성 폭풍이 자주 이 지역을 강타하며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도가 순식간에 수십 미터 높이로 일기도 합니다.
이런 극한의 기상 조건은 아무리 숙련된 선장과 조종사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는 시야를 가리고 통신을 방해하며 선박과 항공기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멕시코 만류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해류 중 하나가 이 지역을 통과합니다. 이 해류는 시간당 최대 9km의 속도로 흐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해를 순식간에 수백 킬로미터 멀리 흩어지게 만들어 수색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실종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잔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미스터리가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활한 해역과 강력한 해류는 실종된 물체를 추적하기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둘째, 심해 지형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푸에르토리코 해구와 같은 깊은 해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해구는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수심이 무려 8,376m에 달합니다. 이는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박아놓아도 그 정상이 해수면 아래에 있을 정도의 깊이입니다. 이렇게 깊은 바다로 가라앉은 잔해는 현대 기술로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해 잠수정이나 원격 조종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광활한 해구 속에서 작은 잔해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설령 잔해를 발견하더라도 엄청난 수압수심 8,000m에서는 평방 미터당 약 800톤의 압력과 완전한 암흑 속에서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 역시 실종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잔해가 발견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셋째, 메탄 하이드레이트, 즉 가스 하이드레이트 분출설입니다. 이 가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과학적 설명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해저에는 다량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리며 저온 고압의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지만 해저 지진이나 해양, 지질학적 활동 등으로 인해 조건이 불안정해지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분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저에서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분출된다면 해수의 밀도를 급격하게 낮추게 됩니다. 물의 밀도가 낮아지면 물체의 부력을 급격히 상실하게 되고 아무리 거대한 선박이라도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있던 얼음이 갑자기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 몇 초 만에 발생할 수 있으며 선박 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침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스가 해수면 위로 대기 중으로 분출될 경우 항공기의 엔진에 유입되어 화재를 일으키거나 엔진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여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분출설은 19편대 사건 당시 조종사들이 나침반, 오작동과 함께 주변 환경에 대한 혼란스러운 보고를 했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가설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스 분출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진동과 소음은 조종사들의 정신적 혼란을 가중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넷째, 지구 자기장 이상 현상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지구 자기장의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지구의 자기장 북극은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자기장 교란이나 이상 자기장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장 교란은 과거에 사용되던 자기 나침반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자기장 교란으로 인해 실제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되면 선박이나 항공기는 항로를 이탈하게 되고 이는 곧 조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항해와 비행에 있어 나침반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나침반의 오작동은 배나 비행기가 길을 잃고 조난당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대에는 GPS와 같은 정밀 항법 장치가 보편화되어 자기장 교란의 영향이 줄어들었지만 과거 기술 수준에서는 나침반 이상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편대 사건 당시 조종사들의 나침반 이상 보고는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인적 오류와 기술적 결함입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 수칙이 강화되어도
인간의 실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조종사의 판단 미스, 선박의 기계적 결함, 혹은 통신 장비의 고장 등 다양한 인적, 기술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통신 기술과 안전, 장비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큰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레이더나 위성통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시절에는 조난 신호를 보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실종된 선박과 항공기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수가 악천후 속에서 조종사나 선장의 판단, 착오, 혹은 항법 장치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요소, 즉 피로, 스트레스, 경험 부족 등도 사고 발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당시 선박이나 항공기의 노후화, 유지 보수 미흡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많은 사고 기록들이 이러한 인간적, 기술적 취약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과장과 대중의 심리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터리는 언론을 통해 크게 부풀려지고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과학적인 설명보다는 초자연적이거나 음모론적인 이야기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이름이 붙여진 특정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를 우연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른바 확증 편향이 작용하여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미스터리와 연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버뮤다 삼각지대와 비슷한 비율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와 스토리텔링이 이러한 인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선박 보험회사인 로이드 선박 보험회사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은 버뮤다 삼각지대가 다른 해역보다 위험하다고 볼 만한 통계적 증거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즉, 이곳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이곳에서 발생한 몇몇 드라마틱하고 미스터리하게 보였던 실종 사건들이 사람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신화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매체는 특정 장소에 대한 신화를 만들고 강화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버뮤다 삼각지대는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는 미지의 해역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자연현상과 지리적 특성, 그리고 인간의 실수와 심리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만들어진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잦은 기상변화, 깊은 해구, 메탄가스 분출 가능성, 지구 자기장 이상, 그리고 인간의 오류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종 사건들을 발생시키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의 단일한 원인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모든 과학적 설명을 종합해 볼 때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난 수많은 미스터리는 결국 자연의 경이로움과 복잡성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하며 또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은 때로는 상상 이상의 힘을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뒤에는 분명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그 호기심은 결국 진실을 밝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버뮤다 삼각지대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학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미스터리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미스터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